그 영화 보셨어요? 더 폴. 28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영화. 저는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봤는데 오늘은 그 영화 이야기를 해보죠. 영화 더 폴, 장르가 궁금한데요. 네, 더 폴이 장르라고 할까요? 정말 새로운 영화였습니다. 보통 우리가 어, CG 컴퓨터 그래픽으로 판타지 영화를 만든다 그러면 이 영화는 전혀 새로운 공간, 여기는 어디, 나는 누구라고 할 정도로 전혀 보도 듣도 못한 공간에서 직접 촬영을 했고요. 그리고 신밧드의 몸 같은 액션 활극이 펼쳐집니다. 더 폴은 정말 더 폴이 그 장르라고 할 만큼 새로운 영화였습니다. 영화 스토리 소개 좀 해주세요. 네, 이 영화 배경은 1920년대인데요. 어느 한 병원에 팔이 다쳐 입원해 있는 5살 남짓한 꼬마 숙녀가 다른 이웃한 환자에게 가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. 이 다른 환자는 당시 영화계에서 스턴트맨으로 일하고 있던 로이라는 환자인데 그만 말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그 탓에 이제 애인마저 떠나가게 되는 그 좀 불행한 캐릭터인데요. 이 로이는 꼬마 숙녀에게 5명의 밴디트 무법자들에 대한 얘기를 들려줍니다. 뭐 인디언, 또뭐 찰스 다윈, 그리고 폭발 전문가, 그리고 이 로이 환자가 분한 검은 마스크의 무법자 뭐 등 여러 5명이 오디오스라는 총독관 빌런이죠. 원수가 된 이 오디오스 총독관에게 복수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이야기 속의 이야기,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. 슬랩스틱 코미디? 네. 아,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되는 로이 환자가 스턴트맨으로 나오는데요. 당시 그 영화 클립들도 좀 나옵니다.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이제 슬랩스틱 코미디 주로 이제 찰리 채플린을 잘 알고 있잖아요. 좀 과장된 몸짓으로 펼치는 이제 코미디 연기의 대가인데 제가 또 생각나는 한 분은 그 조금 이전에 버스터 키튼이라는 미국 배우가 있어요. 이분도 정말 그야말로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달리는 기차에서 매달려 가고 나란히 달리는 두 차에서 나란히 발을 뻗치고 같이 달리는 뭐 이런 엄청난 액션 스턴트를 보여주는데요. 이 영화 속 더 폴 속 그 로이도 이제 그런 스턴트를 하던 배우입니다. 더 폴 감독님 소개 좀 해주세요. 아, 감독님은 이제 인도계 미국인 감독 타셈싱 감독님이신데 그 광고계에서 오래 일하셨나 봐요. 특히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미장센이라고 그러죠. 그림이 정말 특별하거든요. 아마 이 감독님은 영화를 구상하시면서 그런 이미지, 그런 미장센을 먼저 떠올리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. 네. 그러니까 주로 촬영지가 그러면 어떻게 인도인가요? 네, 제가 인상 깊게 남는 장면들이 몇 장면이 있는데 대부분 약간 북부 인도에서 촬영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.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대표적으로 라다크라고 그러죠. 그 원래 그 오래된 미래로 유명한 그 지역인데 정말 그 불모의 그 여러 산들이 겹겹이 있으면서 푸른 하늘, 그 공주를 이 5명의 밴디트가 이제 공주 행렬하는 씬에 있거든요. 공주를 구출하는 장면인데 정말 그 탁월한 그 장소 선정이었다. 정말 컴퓨터 그래픽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판타지 영화에 모험 영화에 어디에도 내서도 손색 없는 장소다. 또 예를 들면 그 물속에서 코끼리가 수영하는 장면도 나오고 또 그 계단식 우물 유명하잖아요. 인도에 거기서 그 빌런의 그 검은 사제를 쓴 그 무사들이 수백 명의 무사들이 올라오는 장면 이런 장면들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. 어쨌든 미장센이 굉장히 음, 독특한 영화인 것 같아요.
그렇죠. 우리가 이제 보통 영화라 그러면 무슨 이야기야? 무슨 스토리야? 이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. 근데 사실 이 영화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단선적인 빌런과 주인공들이 명확한 그런 영화인데 스토리보다는 좀 미장센에 좀 더 특화된 영화라고 할까요? 결국은 영화라는 미디어 자체가 사실은 비주얼로 스토리텔링을 한다고 하잖아요. 꼭 말로 우리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영상으로, 그림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.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이 영화는 정말 비주얼이 미장센이 특출한 영화이면 틀림없고요. 우리가 흔히 이제 기술들이 발전을 해오면서 영화도 많은 발전을 해왔는데 뭐 60년대 프랑스 누베바그 영화도 보면 그동안 그전에는 큰 카메라 스튜디오에서만 엄청난 양의 조명이 있는 하에서만 촬영이 가능했다 그러면 기술이 발전하면서 조그만 카메라가 나오고 감도가 좋은 필름도 개발이 되면서 프랑스의 젊은 감독들은 조그만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갔잖아요. 그리고 꼭 이야기 스토리도 선형적이지 않고 비선형적으로 뒤죽박죽이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전달이 되는 그런 영화. 그러니까 꼭 우리가 영화라 그러면 스토리냐 비주얼 미장센이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는 미장센에 충분히 주안점을 뒀고 우리가 영화가 결국은 비주얼로 스토리링하는 미디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. 그럼 본인이 추구하는 미장센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영화가 오래 만들어진 건가요? 그러니까요. 저는 이 감독님에게 개인적으로도 많이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저예산 독립영화로 만들어진 거잖아요. 감독님이 본인이 생각하는 그 영화에 대한 그 철학과 모든 것들이 세계관이 들어가 있는 영화인데 아마 그 오랜 기간 걸렸던 건 그런 장소 선정이라든지 그걸 꼭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그런 야심찬 감독님에게 정말 존경의 뜻을 이제 표하고 싶고 충분히 뜻을 가지면 영화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. 네. 그 5살 꼬마 아이를 연기한 친구의 연기가 또 뛰어나요. 네. 그러니까요. 전혀 이제 그전 연기 경험도 없고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니까 그 로이 리페이스라는 배우가 분을 한 건데 이 꼬마 아이에게 충분히 감정이입을 하기 위해서 그 촬영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고 해요. 마지막 촬영이 끝나고 이제 휠체어에 일어나서 나는 사실은 다리를 다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 그 영화의 그 액자 구조인데 그 주요 우리 꼬마 아이와 로이의 환자의 어떤 관계에서 중요한 그 뭐라 그럴까요? 그 이야기의 동력이 있는데 사실 이제 로이는 자신이 이 처한 환경에 비관을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. 그래서 이제 이 꼬마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가장 재밌는 부분에서 꼬마 아이 말로는 이야기를 멈춘다고 하는데 그 멈춘 이유가 이 꼬마에게 약국에 가서 그 모르핀을 이제 가져오게 심부름을 시키게 아이는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냥 약인 줄로 알죠.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이 있는데 아무튼 참 그 순수한 그 아이의 로이를 돕고 싶은 그 마음과 그런 애절함이 참 잘 드러난 연기를 보여줬어요. 네. 로이를 돕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 마음도 그쵸. 있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
그래서 이제 로이로 하여금 로이가 만든 이야기잖아요. 계속 이제 해달라고 더 해달라고 이렇게 재촉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는 로이도 이렇게 자기 때문에 또 꼬마아이가 다치게 되거든요. 처음에는 이야기가 계속 그 5명의 밴디트가 죽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그래서 그 꼬마아이가 분한 또 다른 검은 두건을 쓸 밴디트가 나타나서 같이 오디우스 총독을 무찌르는 이야기로 가거든요. 네, 마지막으로 좀 어떤 분들이 이 영화 보면 좋을 것 같아요? 네. 그러니까요. 이게 영화가 우리는 이제 영화라 그러면은 꼭 무슨 큰 기승전결 스토리 위주로 생각을 하고 이게 영화가 될까 안 될까 막 이런 좀 고민을 이제 하잖아요. 근데 이제 어디에서 영화가 시작되었건 변하지 않는 사실은 영화라는 건 비주얼로 스토리텔링 하는 거다라는 지점인 것 같아요. 그 어떤 이야기든 그 자신이 구현하고자 하는 비주얼에 대한 미장센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걸 구현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이 되어야 한다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영화는 정말 비주얼로 스토리텔링 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